안녕하세요, 박은빈입니다. 제가 이것도- 유퀴즈에 나오다니 너무 유퀴즈에 우리 좋습니다. 박은빈 씨가 나오다니. 나오다니 진짜 그야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네. 아마 은빈 씨 때문인가 봐요. 이게 사실 그 올해 최고의 화제작은 당연 우영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0.9의 시청률 시작했던 드라마가 17.5. 와 이거 진짜 이거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빡 나가고 0.9라는 시청률이 나왔을 때 네네.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좀 감독님하고 좀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높게 나왔다고 생각했었어요. 0.9인데. 왜냐하면 채널이 새로 생기고 채널에 대한 나서 인지도가 없으니까. 그 전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1%가 넘은 적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0.9%로 시작한 거는 나쁘지 않다. 되게 높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 3%만 넘어도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7.5. 무서웠었죠. 네. 이게 이제 우영우를 쓴 문지원 작가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영우를 소화할 배우는 지구상에 박은빈밖에 없다. 근데 이게 드라마를 보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가 그렇죠. 보셨어요? 봤죠. 보셨어요? 봤죠. 정말요? 근데 진짜 실제 우영우 씨가 이게 박은빈 씨와 이게 너무나 그냥 뭐 한마디로 그냥 우영우가 박은빈 같고 박은빈이 우영우 같은. 손의 3분설에 따라 이렇게 셋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나한테 문제 내는 거예요? 내가 모를까 봐? 이게 그 제작진이 1년을 기다린 끝에 이제 이게 출연이 성사가 됐다고 그래요. 네, 사실 아예 마음을 먹기까지 좀 오래 걸렸던 이유가 이 역할의 어려움을 떠나서 제가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까지 없었던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뭐가 가장 망설여졌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미디어를 통한 이게 영향력이 분명히 이게 사회 전반에 있을 텐데 과연 이게 올바른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연기를 해도 되는 것일까도 되게 고민이었고 많은 가족분들이 엮여져 있는 내용이다 보니 누군가에게도 좀 상처를 주고 싶지 혹시나, 않았던 예. 욕심이 저를 좀 망설이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유인식 감독님과 문지연 작가님께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고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두 분을 믿고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이야기라면 내가 잘 표현해보고 싶다 하고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자폐인분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레퍼런스들이 정말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역할에 있어서는 제가 배우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들을 일단은 윤리적으로 제가 좀 그분들을 모방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1차적이긴 했지만 그렇다면 그냥 내가 항상 해왔던 대로 나만의 연기적인 접근법으로 새로운 친구를 그냥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제 처음 촬영했을 때 저라는 배우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되게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영우처럼 이 장소에 지금 떨어졌고 영우처럼 나도 배우 박은빈도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 거구나를 되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초반 촬영에. 이게 영우를 하면서 영우가 항상 해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좀 많은 깨우침을 줘서 그게 참 그 기운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니 매일 단톡방이 울릴 정도로 여전히 사이가 좋다고. 네, 그래도 활발하게 이어가주고 있는 배우들이 있기 때문에 강기영 강기영 오빠, 씨, 또 주정욱 오빠, 그 권모술수 권민우와 네네네. 봄날의 햇살 하윤경 배우가 이 세 명이 제일 되게 활발하군요. 네, 저는 거기에서 이제 리액션 담당으로 크크크크를 많이 좀 하고 계시는군요. 너무 바쁠 때는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촬영이 끝나는 걸 되게 아쉬워했거든요. 어찌됐든 이게 좋은 인연으로 다 그렇죠, 만난 그렇죠. 거다 보니까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동료 배우들이 이제 은빈 씨에 대해서 말하길 강기영 씨는 캐릭터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나를 잡아줬다. 정말 배우기 바빴다. 아이고야.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하윤경 씨는 나에게는 오히려 은빈이가
봄날의 햇살이다. 아. 네. 주현영 씨는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교과서 같은 선배였다. 아. 네. 뭐 교과서 나오면 이거는 뭐 거의 뭐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재미없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 제가 뭐 FM인 건 맞지만 저는 네. 같이 해봤기 때문에 알죠. 그럴까요? 은빈 씨 굉장히 예능 재밌게 잘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네. 사실 궁금했어요. 예전에 뭐 네네.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 적은 있지만 맞아요. 아. 좀 모범생 이미지로 많이들 네네네네. 기억을 좀 맞아요, 맞아요. 하시고 기영 오빠도 사실 저를 처음 봤을 때 장난을 걸어도 될까 이런 걱정을 하셨다더라고요. 제가 되게 뭐 아무런 장난도 이게 못 받아주고 좀 그럴까 봐 하셨다는데 저도 마음만 먹으면 재밌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비 씨의 직장 동료 강기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건 내가 먼저 봤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짧았네. 이제라도 아셨으니 됐습니다. 와, 릴렉스. 가봐요. 은비 씨 안에 약간 좀 원로 배우님이 계세요. 25년 경력의 원로 배우가 계신데 되게 원칙적이고 아주 똑부러지는 친구입니다. 은빈이. 이 무슨 우당탕탕 우영우도 아니고 이 겉모술수 검민우가 겉모술수? 저는 주종혁이라고 합니다. 원로 배우님이시잖아요. 제가 많이 존경을 했죠. 네,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를 되게 계속 밝게 유지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딱 중심에 서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되게 재밌게 시간을 보냈었어요. 봄날의 햇살 역을 맡았던 하윤경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차별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 네 성적으로 아무데도 못 가는 게 차별이고 부정이고 비리야.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은빈이는 저한테 봄날의 햇살 같은 동료이자 친구인 것 같아요. 은빈이는 항상 자기 스탠스 유지하고 되게 프로답게 임하다 보니까 제가 의지를 좀 많이 했고 기본적으로 되게 성숙하고 배려심이 많은 친구?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비실의 위치가 이 시험법을 알려주고 왜? 니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나 놀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너네 배가 따뜻하고 난 이거 진짜 눈물 나. 봄날의 햇살 추수연이야. 연기를 어떻게 좀 시작을 하시게 된 건지. 유아기 때 저희 엄마가 뭐 교양 다큐멘터리를 보셨다고 해요. 근데 그 영국 어린아이들은 10살이 되기 전에 계단을 뛰어내려오면서 이렇게 셰익스피어를 읊는다라는 이야기를 보고 감명 깊으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발표력 향상, 뭐 구연동화 이런 수업을 듣는 게 좀 유행이었어가지고 여의도에 가면 그때 당시 이제 연기 학원이 있었어요. 있다라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동복 모델, 영화 드라마에 출연하기 시작했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첫 작품이 백야 3.9. 계란. 어이구 오늘은 계란만 먹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건 몰랐어요. 개코네, 수다매네. 유명하죠. 그럼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TV 시청 시간이 평일엔 3시간 10분 정도 보고 일요일에는 4시간 20분 정도 본다고 하십니다. 그럼 일요일에는 70분을 더 보는 게 되겠습니다. 왜 더 본지 아십니까? 왜 70분을 더 봅니까? 개그 콘서트 방송 시간이 70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저 우영우에서 그렇게 이제 그 법정 연기를 대사를 잘 외우는 이유가 수다맨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조기 교육 아닙니다. 보실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기 교육으로. 사실은 어린이날 뭐 특집 같은 걸로 맞아요. 일회성으로 이제 출연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반응이 괜찮았나 봐요. 네. 그래서 일주만 더 하다가 3개월을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순발력을 기르게 좀 뭐 교육을 해주신 것 같긴 하네요. 네. 5살에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근데 약간 그 뭐 사춘기나 내지는 이런 시기도 다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이제 다
네, 지나왔죠. 겪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럴 때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아, 나 좀 딴 길을 찾아봐야겠다. 아니면 내지는 아, 나 이제 더 이상 뭐 여기 못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한우물을 판 게 맞지만요. 그럼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우물을 파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언제든 제가 상처받거나 이 길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 때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반을 좀 잘 쌓아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에게 맞는 길을 되게 찾고 싶어서 항상 제 안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었던 게 꾸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지원이 너무 똑똑해. 우리 지원이 참 잘했어요. 많은 분들에게 성인 연기자로서 각인시킨 작품이 있다면 이제 바로 드라마 청춘시대. 네. 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간의 이미지와 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맞습니다. 뭐 제가 청춘시대에서 맡았던 역할은 밝아도 너무 극단에 있는 모태솔로 역할이었는데 되게 뭔가 이렇게 남자를 갈구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뱉는 용어라든지 이런 게 제가 평생을 살면서 뱉지 않았던 용어들이 있었어요. 뱉지 않았던 용어 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이방용입니다. 그게. 아, 그래요? 아. 이게 내가 원하는 건 연애가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건 판매하지 무슨 바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랑 완전히 반대, 그때 당시 반대였던 결을 연기하는 것도 그렇게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좀 이미지를 좀 더 넓게 봐주시게 된 단초가 된 작품이었던 것 같아서. 이게 사실 그 스토브리그를 제가 또 야구를 좋아해서 그렇지만 참 재밌게 봤거든요. 스토브리그를. 반말 좀 그만해.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마! 근데 보니까 스토브리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그렇잖아도 회강 준비로 머리가 지끈거려. 그리고 연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까지 사연타 흥행작. 와. 이게 좀 뭐 작품 보는 눈이 뛰어나다는 평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한테 의미가 남는 작품을 좀 찾고 싶은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이 작품의 방향성이랑 좀 비슷하면 적어도 이런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다 그때 당시에 좀 제 마음을 이렇게 노크해주는 작품들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게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은빈 씨가 지금도 뭐 들어보면서 얼마나 좀 노력을 하는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다 이어져요. 맞아요. 학창 시절에 밤을 새고 드라마를 찍고 예를 들면 바로 이제 학교 수업을 듣는다든가 어떻습니까? 나 그냥 뭐 배우이고 뭐 연기자를 떠나서 그냥 내 스스로 나를 본다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참 뭐 한우물과 관련됐다면 좀 꾸준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어느 정도 되게 차분한 꼬맹이였기 때문에 인내심이 좀 강한 점이 계속해서 일을 지치지 않고 좀 끈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끈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니 은빈 씨가 작품이 끝날 때마다 하는 특별한 포즈가 있다고 그래요? 예, 뿌앵 포즈가 있습니다. 뭡니까? 뭐 그냥 이런 겁니다. 이게 작품 끝날 때? 네네. 이게 뭐 어쩌다 보니까 매 작품마다 하게 되었는데 이제 잘 보내주는 작별 포즈인데 아마 이 포즈를 하면서 끝내면 될까요? 그럴까요? 뿌앵을. 네. 이게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약간. 네네네. 약간 귀여운 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둘, 셋. 뿌앵. 유퀴즈 화이팅입니다. 네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셋. 뿌앵.